예, 그건 제가 할게요. 이쪽에서 해야지. 네.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쫄쫄 나는 계절입니다. 그죠?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냈었습니까? 네. 저녁도 안 드시고 왔는가 봐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이래저래 한 해 한 해 더 가면서 이제 오늘이 638회차 사드 배치 철야 성도 촛불 문화제 하는 날입니다. 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열대야 이런 현상도 나고 뭐 낮 기온이 25도, 최저 기온이 25도, 35도, 36도 최고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638회차 사드 배치 철야 성도 촛불 문화제 또 뭐 아직 덜 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힘차게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 오늘은 태극기도 막 보이고 그죠? 요새는 가만히 있어도 다 애국자가 된 것 같아요. 예, 뭐 희한한 현수막도 많이 붙었대요. 맨날 친일 토착 외국 소리 듣던 사람들이 또 뭐 수입 반대한다고 현수막도 수출 규제 한다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예, 이래나 저래나 힘내서, 예, 이 일본의 뭐 침략, 경제 침략 이런 것들 때문에 또 70대 노인이 또 한 분이 분신을 해가지고 전신 2도 화상으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그분 또 생각하고 이 사드 또 반대를 외치다가 또 분신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자주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시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선배님들, 열사님들 생각하면서, 예,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친일적폐 청산하자. 사드가고 평화하라.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올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도우적 조사하라. 사도우적 조사하라. 사드 빼고 평화오라. 사드 빼고 평화오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대응도 나오고 민간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데서도 각종 성명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지금 요구하는 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입니까? 정보 협정 그거 이제 없애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군사적인 이 국가 대 국가 간의 그런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 있으면 사실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 뭐 또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익하고 뒤로는 호박씨 까고 이런 일본하고 사실은
1만 년 한반도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왜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본이 한 번도 우리한테 도움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예, 뭐 가야 시대, 삼국 시대 그 이후 쭉까지 근현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토지 작가 박경진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 일본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이 땅에 민주주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불구 대천지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요새 뭐 SNS에 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가지고 무조건 막 반대할 게 아니라 진짜로 일본을 이기는, 일본을 알고 지휘를 하고 일본을 이겨가는 그 길을 하는, 그래서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통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뭐 경제 침략했던 이 내용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아베의 정치적 이야기도 있고, 또 일본이 뭐 앞으로 화산이 터져서 가라앉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몇십 년 안에. 그러면서 이 한반도를 축을 해서 또 대륙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 한반도의 통일이 무서워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아베, 나베, 일베는 꽁꽁 묶아가 땅속에 콱 처박아 보고, 그죠? 우리는 지휘를 하고 그 길에서 정말로 통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참 더운데 638번째 첫 주자로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모시고 또 한번 신나는 멋진 이야기, 또 힘내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집회 끝나고 투쟁이 회의를 할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 김관진 한민구 고발해놨는 건에 대해서 곧 9월 초에 재판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부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할 겁니다. 하고 몇 가지 또 논의 사항이 있어서 결정되고 나면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마당에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저거는 북두칠성 저거는 오리온자리 이렇게 딱딱 머리에 박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보면은 하늘을 그려놓고 오리온 자리 걔가 선일에 딱 그리고 뭐 북두칠성 해갖고 이렇게 국자 그려놓고 막 선을 다 연결해 놨어요. 그죠? 정갈 자리 이러면서. 그럼 딱 보면은 이게 오리온 자리고 이게 북두칠성이고 뭐 하면 딱 들어오잖아요. 그게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있죠. 별을 그리라 이러면은 별을 이렇게 딱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긴 별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은 또 그렇게 생긴 별은 없는데 별 가면 이렇게 그리는 걸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북두칠성이다, 저거는 오른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을 딱 받고 나면은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을 안 그려놓고 하늘의 별을 보고 애들 보고 너그 멋대로 상상해보라고 하면은 꼭 북두칠성 국자를 안 그리고 다른 별하고 연결해서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살아오면서 이제 학생 때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 하면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딱 알고는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그 신대륙에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인디안이 살고 있는데 왜 콜럼버스가 그걸 발견하냐고.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죠? 이런 교육은 우리가 잘못된 서구의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아왔는 거죠. 그러니까 별자리 같은 것도 아이들의 상상력을 그냥 말살시키는 거예요. 딱 고정관념으로 박혀버린 거죠. 평생을 그렇게 가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분단 이후에 미국을 비판하거나 독재 정권을 비판하거나 하면은 빨갱이로 몰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독도가 저거 땅이라고 하면은 보수들이 태극기 들고 막 일났단 말이에요. 박정희 때만 해도. 근데 그게 지금 와서는 싹 사라졌어요. 보수들이 이제 일본도 반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미 해방 이후 미군정이 되면서 3년 동안 미군정하면서 이걸 우리나라를 통제하려니까 친일파 그 공무원들 경찰 간부들 다 그대로 고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승만이가 친일파하고 들어서면서 김구 선생 암살하고 뭐 조봉암 선생 암살하고 이러면서 친일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박정희가 들어와가지고 박정희가 65년도에 한일협정 맺으면서 개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후에 그게 쭉 지속된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21대부터 21대까지 전부 일본군 소위 중위 다 했던 놈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부터 21대까지 한 놈도 일본군 장교가 아닌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친일적인 정권이 유지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넘어와서 노무현 대통령 때 2007년도에 미국한테 작전 통제권을 가져온다고 미국하고 협상해서 2007년도에 협상해서 2012년도에 환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전쟁의 작전권을 모든 작전을 짤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를. 근데 그게 지금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승만이가 줘버려서 6.25 때. 근데 미국이 전쟁만 일어나면은 이 전쟁의 모든 군사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갖고 온다고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협의해서 2012년도에 환수하기로 했는데 2010년도에 이명박이가 들어서고 2015년도로 밀어뿐 거예요. 3년을 밀어놓고는 2014년도에 박근혜 들어와가지고 날짜 연도도 안 정하고 그냥 밀어놔뿐 거예요. 자, 지금 일본이 만약에 경제 침략했다 하는데 열받아가고 전쟁을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지금 쳐들어오는 순간 전시란 말이에요. 작전권이 없어. 미국에 있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미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작전을 펴겠냐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편다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명박 박근혜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일협정 맺고 나서 그 뒤에 박근혜 때 와가지고 그거 따라할까 싶어가지고 위안부 합의해줬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해줬죠. 다 한 거예요. 지금 일본하고 이 문제가 생긴 게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원인은. 근데 지금 이제 뭐 화이트리스트 이러는데요. 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를 바랬어요. 제외해야 돼. 안 하고 그냥 두면은 또 흐지부지 가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이 적하는 바람에, 아베가 적하는 바람에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안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일본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죠. 그죠? 힘든 게 없으면은 새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힘든 걸 못 참아가지고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고 또 굽혀 들어가고, 토착 외구들이 또 설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한 2, 3년은 경제가 조금 힘들 거예요. 힘들어도 이거는 붙어야 된다. 이 기회에 120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탈해갖고 명성황후를 죽이고 나서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20년이 넘었다.
1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거를 깰 절호의 기회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지금의 기득권자들 또 토착 외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에 의존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의존해? 일본하고 미국은 빨대 꼽아놓고 쪽쪽 빨아먹는데 그거 빨리고 언제 잘 살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은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누가 어려워져요? 대기업들이 어려워져요. 나는 대기업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가 민족 자본을 이야기했는 게 내가 80년대부터 이야기했다고. 대기업들이 전부 매판 자본이라 이거야. 민족 자본을 80년대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왔어요. 뭐냐면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은 대기업에서 그 기술이 필요하면은 저가 싼값에 사가 막 벌어먹고 중소기업은 망해요. 똑같은 물품인데 일본에서 싸게 팔면은 우리 중소기업 강 사주고 일본 거 사줬단 말이에요. 사준단 말이에요. 싸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 놔놓고 중소기업 다 죽여 놔놓고 일본에 의존하다가 일본이 차단하니까 경제적 영향이 있다고 또 난리 나면 일본에 커피 들어가도 저거는 경제 이익이 아니. 대기업은 이제는 중소기업을 키우면서 같이 상생해야 된다. 그래야지 민족의 이 경제력이 커져요.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미국에 의존해서 그들이 언제까지 우리 편인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냐고. 1차, 2차 대전은 무기로 싸웠지만은 3차 대전은 경제전쟁이라는데 우리도 우리의 경제를 굳건히 해야 돼요. 정말 좋은 기회다. 지금이. 당장 2, 3년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장기적으로 민족의 자존심도 살고 우리의 경제도 확실히 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막 페이스북에 주적은 일본이다.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자 막 이런 이야기들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일본이 주적이다 했을 때 주저주의 했는데 지금은 막 올려요, 글을. 주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거나 군을 유지하고 연간 40조를 투자해서 군을 유지하는 이유가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침략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북한에서 일본으로 이전해버렸어요, 지금. 일본으로. 근데 구한말에 소련 놈 믿지 말고 미국 놈 어떻고 일본 놈 어떻고 중국 놈 어떻고 하고 놈자를 세금 4군데 다 붙였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이야기를 하대요. 강대국한테는 다 놈자 붙이고 이 약한 나라한테는 사람 붙인다고.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 익하고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익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 네 나라가 중국과 소련은 대륙 세력이고 일본과 미국은 해양 세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한반도라서 반도에 딱 중간에 낀 게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고 중국이나 소련이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나라를 거쳐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륙 세력이 침략하면 병자호란, 해양 세력이 침략하면 임진왜란 이렇게 겪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전쟁이 터졌는 것을 계산해보면 외세의 침략이 거의 900몇 번이라고. 그런 침략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유지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베트남이라는 거예요. 민족성이 대단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일본의 아베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에 의존하고 미국이 봐줘야 살고 일본이 봐줘야 살고는 이제는 끝내자.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도 키우고 대기업이 600조를 지금 감추고 있다 하잖아요. 돈을. 중소기업 죽이고 싼 거 일본 다른 나라 싼 거 물건 사가 장사해가지고 돈 벌이가지고 투자는 안 하고 600조 그냥 처방해놨대요. 그 돈 좀 쓰라 이거라. 이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 개발하는 거 좀 키워주고 정신 차려야 돼요. 대기업도. 그 대기업이 그런 겁니다. 아까 육군참모총장이 21대까지 일본군 소위가 했던 게 다 기득권 세력이라.
지금 장안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득권 세력은 나라는 신경 안 써요. 나라야 우회됐든 백성이 우회됐든 간에 미국한테 잘 보이고 일본한테 잘 보이고 자기 기득권만 유지하면 돼요. 그게 이제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백성들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우쳐야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하고 여야 떠나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제대로 해서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을 다 키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남쪽 조그만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력 10위권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지. 군사력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내가 별자리 이야기 했잖아요. 왜 자신감을 못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냐면 계속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야 살 수 있다, 일본에 의존해야 살 수 있다라고 주입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벗어나야지 더 나은, 더 강한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세로 보면요, 지금 일본을 우리가 막 국민들이 주적이다 하고 막 일본을 경계하죠. 그럼 미국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냉전 시대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편이고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한 편이었단 말이에요. 중국이나 소련이 또는 북한이 뭐 하면 적이야. 근데 미국, 일본은 하면 우방이야. 이제는 외교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적도 없어요. 박정희 시대 때 월남에 파병을 했어요. 그죠? 월남이 패망했다 했잖아요. 월남이 패망했다 했어. 나라가 망했대요.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지나가 보니까 베트남이 또 있어요. 베트남이 여행 가잖아요. 그죠? 쏘간 거지. 가르쳐준 대로 박정희가 월남 패망했다 하면 아우 패망했는갑다. 월남은 패망했다. 공산주의 좀 패망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중국, 소련 공산주의, 사회주의 됐다가 지금 강한 나라가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외교상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외교를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중국과 우리 외교했죠. 러시아도 했죠. 베트남도 했죠. 다 외교관계 다 맞았잖아요. 무역 다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일본과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평화와 통일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평화와 통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 영화 보면요.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일본에서 계속 까불어. 남한 대통령과 북한 주석이 만나서 영화와 소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일본에 합의해가 쏘본 거예요. 김진명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설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지하자원부터 모든 것, 남한의 경제력부터 모든 것, 이런 것이 일본이 계속 저러면은 점점점 더 평화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자유왕래하고 교류하고. 일본이 적하면 제일 난처한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는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소련 이 4대 강국에 대해서 어느 편이 아니라 언젠가는 적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우방이 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줄타기 외교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하고 이익이 되면 중국하고 하고, 소련하고 이익이 되면 소련하고 하고, 미국하고 이익이 되면 미국하고.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 일본과 미국이 우방이고 중국과 소련은 적이다라는 걸 버려야 된단 말이죠. 버리고 무역을 하거나 외교를 하거나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미국도 정신 차리고. 지금 일본은 완전히 잘랐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일본을 오늘 경제부총리가 발표했던데 우리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 제외하겠다 나오잖아요. 목록이 막 쫙 나와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물품이 뭔가가 막 나와갖고 이거 제재하자고 막 나와요. 그래서 일본과 이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의존적으로 일본에
갔는가? 일본이 뭐 하면 다 들어줬는가? 다 들어줬잖아요.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부터 하는 거 다 들어줬다고. 근데 어제 이규현의 그 JTBC 스포트라이트 봐요. 일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소녀상부터 미국의 소녀상까지 소녀상에 그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는데 미국 사람이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 미국 사람이 일본 놈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일본 놈이 미국 가서 미국 놈을 사서 유튜브 방송하게 하고 돈을 줘서 그런 짓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 뭘 지금 노리냐면 역사에서 지우겠다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에서 그렇게 정리를 뭔가 하면은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있는 진실인데 이거를 수정한다. 그래 역사 수정주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일본은 뭐냐면은 침략을 했는 것은 인정하는데 식민지는 잘못이 아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는 뭐냐면은 저들이 돈을 바라고 왔다는 거죠. 그렇게 왜곡을 딱 해가 이걸 역사 수정주의라. 저건 잘못이 없다는 거죠. 독일이 반성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필리핀, 중국, 호주 다 위안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만, 베트남까지. 이 국제적으로 일본은 고립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일본이 저렇게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대립하면은 미국이 난처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에 국익을 위한 외교를 4대 강국에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매운동이 감정적이다 뭐 이러는데 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는 걸 구분하면 이래요. 내가 오늘 이 발언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감정적이다. 감정적이죠. 그죠? 근데 저 사람은 이성적이다. 이성적이에요. 감정과 이성이라는 게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다. 저거는 감정적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성적이죠. 근데 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면은 감정도 들어가 있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일본 저 새끼들. 쪽발이들 기분 나쁘다 아닙니까? 감정이 들어가 있죠. 근데 불매운동 얼마나 평화적으로 쫙 합니까? 이성적이죠. 근데 토착 외구들은 그게 감정적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 안 하면 뭐로 대응해요? 기분 나쁜데. 그죠? 어제 일본 놈들 인터뷰하는 거에 전부 감정적이에요. 혐한. 우리 일본 쪽발이들은 그 한국민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게 뭐냐면은 백인 우월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 나치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되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열받는 건 열받되 이성적으로 대응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경제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저 같은 서민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기업들이 지장이 있지.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외교,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는 처음에는 이만큼 안 해놨겠지 싶은데 이야기하다가 열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아까 제가 이제 질, 극일, 통일로 가자 했습니다. 그죠? 진짜 얼마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로 이 남북 경제 협력을 강화시켜가면서 통일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강한 나라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도 외쳐보겠습니다. 친일적폐 청산하자! 친일적폐 청산하자! 예. 이런 일이 생기니까는 일이 생기기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생기니까는 이 피하가 구분이 돼요. 그죠? 그래도 자유한국당 하면서 우리가 다 나쁜 놈들인 줄 알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도 사람들이 다수 있었는데
일본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그쪽 핀을 싹 들어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백하는 말도 나오고 그런데, 예, 원래 가는 나배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에 내지는 그와 빌붙어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붙어요. 완전히 우리 편은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니고 딱 일본 편만 들어주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 나왔죠. 이 강경화 장관이 군사협정 그거 파기할 수 있다 이러니까는 또 나베가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이 경제 침략은 경제 침략이고 이건 이기고 이건 또 해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진짜로 성주에서도 우리가 사드 투쟁하면서 100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그때 한나라당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전부 아는 사람 아는 안면에 선거 때 되고 작년 선거 때 되고 이러면서 또 당원 가입서를 또 많이 써준 것 같더라고요. 이래 댕기 보니까는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이 위에서 똑바로 하거든요. 국민이 어리하게 찍어주고 이러니까는 저 나쁜 놈들이 저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항상 깨인 눈으로 깨인 지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든 일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뭐라 외치지? 좀 들고 쉬소. 요새 운동도 안 하실 건데. 친일정당, 토착외구,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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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꼭 해체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소성리에서 또 그 막사 개선 공사가 또 시작이 됐어요. 친욱 헬비로 이제 컨테이너 실어 나르고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더운데 또 그런 이야기들 또 열받아 그죠? 그 소성리 분들은 또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오늘 또 산 속에서 산 위에서 또 집회를 했습니다. 예, 더운데 그까지 걸어 올라가면 엄청 딘데 하여튼 진짜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또 한편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 끝나야지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도 안 하고 계속 그런 공사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서 아무리 인도적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은 그거는 불법과 탈법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대답이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이 사드와 관련해서 기지를 저기 임시 배치했지만은 배치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불법과 탈법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사드 의혹 조사하라 하는 걸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그 지금 한민구나 김관지 이런 놈들 아직 끄떡없이 있어요. 그죠? 그 소위 말하는 촛불 때 그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도 조사 한번 받고는 지금 조용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 안 지키도 되고 나쁜 짓 해도 되고 이렇게 갑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이제 김종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친일했던 놈들이 일제 때 그렇게 국민들을 윽박했던 놈들이 해방되고 나서 다시 재동용되면서 또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는 누가 독립운동 하겠습니까? 누가 나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드 공사와 관련해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은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또 한번 외쳐보십시다. 사드 오적 조사하라! 사드 오적 조사하라! 예. 날도 더운데 자꾸 깜만 이렇게 하니까 힘 빠지죠? 힘은 안 빠질 것 같아 보여 그래서. 예, 우리 김명님 준비해 주시고, 예. 요새 우리 김명님이 지금, 빨리 나와 있어. 지금 이제 요새 여기 오다가 요새, 이 세상 일이 많이 바뀌는데도 아직도 고공농성 하는 데가 많습니다. 삼성 부당 해고에 맞서서 서울에서 지금
50일 넘었죠. 예, 단식은 풀었는데 아직도 그 좁은데 그 위에 카메라 탑인데 거기 아직 계십니다. 그 있고 요 가까운 대구에 또 영남대 병원에도 지금 두 분 올라가서 옥상에서 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됐죠. 예. 요새 이제 또 우리 미영이 누님 바빠졌어요. 거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뭐 하여튼 항상 그 투쟁 현장에서 열심히 발빠르게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김미영님한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여름에 부르는 귀뚜라미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귀뚜라미.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맹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여 풀잎 없고 이슬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 위로 울려갈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이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고 계단을 타고 밑땅 위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들려오는 내 울음소리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 위로 실려갈 수 있을까 울릴
있을까 늘 그 귀뚜라미 이 노래는 가을에 불러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가사를 찬찬히 살펴보니 지금 불러도 되겠더라고요. 네. 네, 다음 곡은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저리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짐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은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이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잠길 곳은 어디에 고맙습니다. 앵콜 이런 것도 없네요. 사실 준비는 아니었지만 너무나 조용하게 노래를 들어주신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조용한 노래를 불렀지만 오늘은 왠지 구호를 한번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뭘 할까요? 사드 가고 평화라. 알아서 저 잘 못합니다. 네. 자,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네, 고맙습니다. 내려가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하여튼 다시 올라오실 것 같아요. 하여튼 예, 우리 오늘은 조용한 노래 두 곡으로 멋지게 불러주신 김명희님께 다시 한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태극기를 나눠주고 막 들고 하시길래 또 갑자기 우리가 태극기 부대가 된 건가? 캐티 목적이 있었어요 뒤에. 예, 하여튼 이제 덥고 날씨도 덥고 요새 휴가철이고 이렇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을 갔다 왔는데 어제 부산 서면에 가니까는 참 사람들 많더라고요. 기차 타고 몽화 타고 갔는데 몽화 열차 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막 335 이렇게 놀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운데 놀러 가가 어떨단 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하여튼 이 더울수록 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이 더위를 이겨내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내야지 겨울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여튼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투쟁은 즐겁고 뭐 건강하고 찔기게. 선생님 그것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예, 한번 해볼까요 모처럼? 순서가 오해된지 모르겠다. 자, 투쟁은 찔기게. 다시. 아이, 역시 태극기 부대는 아니야 확실히 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투쟁은 예, 건강하게 이 더위를 이겨내고 우리 극일해서 통일로 또 달려가고 이 사드 문제도 어쨌든 빨리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순서는 우리 이제 오늘 모처럼 김명님 오셨길래 몸 한번 풀자.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지금 이제 태극기를 이어서 돌렸어요. 예, 태극기를 돌린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의자를 좀 다 치우고, 예, 의자를 옆으로 쫙 채워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가 악동들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두 사람이 더 올라오네. 자, 의자 다 치우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틀리도 괜찮으니까 대충 알아서 오늘 638번째 사드배지철의 성주 촛불 문화제는 마지막 율동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사드가고 평화라 외치면서 음악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서 전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산을 거는 전투가 극돌머리들 5060의 무기에
지랄내며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나라업자. 사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유월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나라업자. 사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유월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